감사해주셔서 클릭합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세대 구성원들이 90년대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묵돌 작가와 종로 및 을지로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왜 이묵돌 작가와 함께 했냐면 사실 이날 촬영한 인터뷰 영상들은 이전 영상인 빌어먹을 90년대생 놈들에 쓰일 예정이었어요. 이놈의 자식이! 하지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유머를 기반으로 한 홍보 영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었어요. 90년대생 녀석들은 도무지 알 수는 없다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직접 발로 뛰는 컨텐츠는 진용진님의 그것을 알려드림이 왔다인 것 같아서 이렇게 패러디하게 되었어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기획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개수도 모자라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그 연령대 전체를 대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인터뷰를 따기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웬열 진짜 존내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코로나 시국에 성인 남성 둘이서 레트로 캠코더 들고 접근하면 뭐지? 레트로 신천지인가? 싶어서 피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90년대생이셨어요. 모든 세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디 사이에 끼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이치처럼. 네, 디지털 세대 쪽도 아니고 엄청 아날로그 세대 쪽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제가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을 안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날로그를 동경하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92년생 시민분은 90년대생들은 어딘가에 끼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밌게도 빌어먹을 90년대생 놈들 영상에서 제 빌어먹을 90년대생 동생놈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도기에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혁명의 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힘에 관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시대야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날로그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디지털의 시작과 함께 성장한 세대라서 그런지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을 경험하며 공감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다음으로는 80년대생 분을 따로 만나서 인터뷰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 좀 많아서 분량도 그만큼 많아요. 저는 이거는 항상 꼭 짚고 싶었어요. 90년대 초반생이 90년대생으로 퉁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0년도생과 91년도생까지는 80년대 후반으로 묶어도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네. 혹시 띠껍지만 맞는 말이긴 한 게 10년 단위로 묶어서 성격이 같은 한 세대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초등학생으로 입학해서 초등학생으로 졸업했지만 이 양반은 국민학생으로 입학해서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개 늙었다 진짜. 정말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뛰어난데 진짜 뛰어난 거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려는 의지가 강하고 그 의지가 빠르게 발현되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간다, 대단한 친구라는 평을 듣고 그랬었어요. 보통 여행 가면 자기 돈으로 가기도 어려웠고 자기 돈으로 간다 해도 야, 쟤 좀 부자인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90년대생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자기가 용돈 벌이해서 세계 여행을 간다던가 못해도 유럽 몇 개국 간다던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우리는 그것 자체도 굉장한 경험이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외에도 90년대생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화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는 점들과 할 말 다 하고 사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할 말 다 하고 산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 친구들은 자기 행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게 있는 거니까 나쁘게 말해서 자기 할 말 다 한다는 거지 좋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케어할 줄 알아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학교만 해도 맞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이 때리면은 맞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교육부에 신고하고 이런 게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대사건이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불합리한 걸 말할 줄 아는 세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 때릴 때 이유는 있더라고요. 맞은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때리진 않으니까. 그게 그 부분이 웃긴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지 않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당신이 맞을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70년대생 분을 만나봤는데 종로에 위치한 모 레코드 가게의 사장님이셨어요. 주관이 확실해요. 우리 세대는 뭘 먹어라 이렇게 주면은 먹기 싫은데도 아유 고맙다고 먹는 신용을 내는데 90년대생들은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되게 편해요 그런 게. 아 우리 세대랑 좀 다르구나 그런 거 있죠. 말 많은 80년대생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고 해요. 그런데 90년대에 첫바따로 태어난 저로서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예시가 별로 공감되지는 않았어요. 저를 포함한 제 또래들은 보통은 먹지 않더라도 우선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금 싸가지 없는 편인 제 동갑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걔도 역시 그렇대요. 인정하긴 싫지만 말 많은 80년대생 말처럼 보통 90년대생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세대 때부터 서서히 시작된 거겠지만요. 그 다음으로는 60년대생 택시기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단점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도 93년생이니까 네네. 90년생 이후부터는 무슨 문제냐면 기본적인 예의가 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술만 좀 먹으면 반말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술 먹으면 반말 찍찍하면서 뒤에서 그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술 먹고 자기 정치가 안 된다는 거는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어이도 없고. 기사님은 90년대생들이 예의가 없어졌고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더욱 인사불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80년대생과 70년대생의 말과는 반대되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을 대하는 택시기사님이 느끼시는 건 또 다른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83학번인데 우리 때는 외벌이가 됐어요. 우리 와이프도 외벌이를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세대들은 외벌이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은 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이 그 세대들이에요. 맞벌이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90년대생들의 이런 거는 좋게 봐줄 만하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공부도 뭐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잘 찾아서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부모의 간섭이 심했었잖아요. 맞벌이도 하고 뭐 그런 간섭을 안 해서 그런지 자율성이나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성이나 이런 게. 우리 때는 개성이 좀 거의 없었으니까. 요약하자면 단점과 장점 모두 우리 부모님들이 맞벌이라서 자식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적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탑골공원으로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근처인 종묘에 많이 모여 계셨어요. 정말 많이 모여 계시기도 했고 이런 컨텐츠를 처음 하다 보니 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아무도 응해주지 않으셨어요. 레트로 신천지인가? 그렇게 어르신들의 정중한 거절에 지쳐가던 와중에 홀로 담배를 태우시던 백발 어르신 한 분이 드디어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어르신은 해방둥이, 즉 1945년생이셨어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세대는 6.25 겪으면서 먹고 살기 위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실은. 생존을. 예,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90년대생이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이상을 찾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잉여물자로 준 밀가루가 있어요. 그걸로 빵을 이먹을 때 그냥 소금에다가 물하고 타서만 먹었거든요. 이게 빵 자체가 맛이 없는데 같은 밀가루로 지금 제과점 한번 가보세요. 파리바게트나 그런 빵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생존을 위해서 먹었던 빵하고 그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요. 밀가루 하나 가지고 그 많은 맛있고 또 보기도 좋고 엄청 예쁘고 그런 걸 만든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밀가루의 활용법으로 세상의 발전을 이야기해 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 그리고 중압감 등이 어르신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 앞에서 별 볼 일 없고 작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수부지를 가가지고 서울시에서 따릉이라는 자전거 운영을 하는데 그 자전거 탄 젊은 남학생이나 여학생들 볼 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니 자전거를 올라타므로써 그 얼굴을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고 우리 세대는 자전거 자체라는 것을 어른 자전거만 있고 성인이 돼서 겨우 얻어 타고 이제 그런 자전거인데 요새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빨리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빨리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며 그저 편하다는 감상 정도에서 그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격세지감을 느끼시고 행복하다고까지 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두 분한테도 내가 무한한 희망을 갖네요. 더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어르신의 첫 마디부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이때 가장 선명해졌는데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사실 이묵돌 작가와 제가 종로에 간 이유는 어르신들께 젊은 세대에 관해 여쭤보면 예의가 없다든가 버릇이 없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편견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 그런 그림을 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감사했어요. 물론 이분이 그 세대의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근현대사를 걸어오신 어르신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세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의 홍보 영상을 자발적으로 만들게 된 건 그 책들을 정말 재밌게 읽은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20대 우울증 환자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다는 통계를 본 뒤 그들, 즉 우리 세대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자신만 해도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바꾼 뒤 지난 2년 동안 악플에 시달리며 연예인들이나 겪는 줄 알았던 공황과 우울에 시달렸어요. 제 주위에 유튜버든 회사원이든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저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재간이 없어요. 저는 그저 우리 90년대생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오늘의 결론. 어딘가에 끼어있는 우리 90년대생들은 자기 의사표현이 확실하며 이전 세대보다 개성적이고 예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다.